그래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 적용된 것으로 해석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인간의 이기적 이타적 본성을 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다윈 진화론의 기본인 자연 선택에 있어서의 선택 단위입니다. 생존 경쟁에서 집단이 하나의 단일한 적응 단위라고 주장하는 집단 선택 이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이타주의도 진화의 산물로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여기에 같은 규모의 수준의 A, B 집단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하자. A 집단은 이기적 구성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B 집단은 이타적 구성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자. 이때 A, B 두 집단 중 어떤 집단이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겠는가? 직관적으로도 이타적 구성원들이 다수인 B 집단이 승리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A 집단의 이기적 구성원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B 집단의 협력 체제를 능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에서 승리한 집단은 보다 많은 자손을 퍼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기주의적 집단보다는 이타주의적 집단이 더욱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이때 살아남은 B 집단 내에서의 이기주의적 구성원들과 이타주의적 구성원들의 적합성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살아남은 집단 내부에서 이기주의적 구성원들이 이타주의적 구성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타주의적 집단들의 적합성이 높기 때문에 이타주의자는 전체적으로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자식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이타적인 행위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유전자가 자신의 복제 유전자를 존속시키려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이론은 남자의 바람 피우는 행위나 여자들의 질투심도 같은 논리로 설명합니다. 유전자는 가능한 한 자신을 최대한 많이 복제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의 경우 할 수 있는 한 많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이것이 일부 일처제의 인위적인 틀을 깨면서 나타나는 남자의 본능적인 바람입니다. 반면에 여자의 경우 한 번 임신을 하게 되면 적어도 1년간은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성장시켜야만 자손의 번식이 확보되는 상황에서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동업자 남자의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투란 바로 이런 본능의 발로입니다. 벌이나 개미가 자신의 종족을 위해 죽는 것도 결국은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예컨대 침입자를 막기 위해 벌이 자신의 침을 사용하고 죽습니다. 이때 이 벌은 다른 벌들을 살리기 위해서이지만 실은 자신과 닮은 유전자를 존속시키려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기적 유전자 이론은 심대한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이 이론은 인간성의 본질을 이기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기주의를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론을 제기한 리처드 도킨스는 선택의 단위는 유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선택을 개체의 단위로 생각하는 다윈주의적 관점을 버리고 있습니다. 생물체로 하여금 이타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유전자이다. 생물체는 그들의 유전자를 존속시키기 위해 모든 가능한 짓을 다 한다. 한 생명체는 유전자들의 이기주의에 봉사하고 이 유전자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유전자 결정론은 거꾸로 사회적 행동의 여러 측면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스티븐 제이 굴드는 도킨스의 주장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 힘을 유전자에 부여한다 하더라도 유전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유전자가 자연 선택에 직접 노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선택은 유전자를 직접 볼 수 없고 유전자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직접 고를 수 없으며 그 매개체로서 생물의 신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굴드는 도킨스의 이론이 서구의 과학적 사고에 얽혀있는 몇 가지 악습인 원자론, 환원주의, 결정론 등에서 유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것은 전체란 모두 기본적인 단위로 분해시켜 이해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미시적 단위의 고유 성질이 거시적 결과를 낳으며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그리고 모든 사건이나 사물을 명백하고 예측 가능하고 결정적인 원인을 갖는다는 사고방식이라고 했습니다. 프란츠 부케티스에 따르면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하나의 메타포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회적 행동의 다양한 관점을 한 곳으로 모으는 데는 적합하겠지만 인간을 총체적인 본질에 따라 규정해야 하는 일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명령하고 조종하여 조작하는 유전자들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